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3월 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74.27포인트 1.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 속에 외국인이 5,936억 순매수, 기관이 410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72.97포인트 1.16% 상승 마감했는데요. AI 반도체 열풍 속에 외국인이 2138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이제 영원 순매수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장중 1%대 상승하면서 2674원에 안착을 했는데요. 지난주 미국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결과를 통해서 물가 안정이 확인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향하고 또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반도체 기술주 훈풍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의 불량상장사 퇴출과 법안 개정을 통한 주주 환원 및 행동주의 강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내용에 이 낮은 주가 순자산 비율, 저 PBR주 관련 업종이 보험이라든지 금융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AI 테마 관련 반도체 업종과 AI 전력 수요 증가에 주가 흐름이 동행하는 기계 업종도 동방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AI 모멘텀 힘입어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AI 서버 수요 확대 기대감 증폭에 전력 테마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30으로 마감했습니다. 0.02%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 부합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반도체, AI,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AI 훈풍이 지속 속에서 델 주가가 폭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고영, KC텍, 퀄리타스 반도체, 시그네틱스 등 반도체 관련주와 SP소프트, 데이터솔루션, 폴라리스 AI, 브리지텍, 엑셈, 코난테크놀로지, 마음의 AI, 링크 제네시스 등 AI 챗봇,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는 AI 훈풍이 지속되면서 델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30% 넘게 폭등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등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PC 서버 제조업체인 델이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특히 이제 AI에 최적화된 서버가 49억 달러 매출을 우리나라 돈으로 6조 5,4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년 대비 40% 증가 수준이었습니다. 제프 클라크 최고 운영자 책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AI 서버 출하가 8억 달러에 달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었다고 언급을 했고 AI 서버 주문량이 4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델이 31.62%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엔비디아인 4%, AMD 5.25, 인텔 1.7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02%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4.29% 상승하면서 4,929.58을 기록하면서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총 3위에 또 올라섰습니다. HBM 생산에서 중요한 화두는 수율인데 이 수율 향상을 위한 테스트, 검사 계측, 세정, 어닐링 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관련 테스트 장비 업체로는 이제 테크윈이라든지 DI, YIK가 있고요. 검사 계측 장비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인텍플러스, 넥스틴, 고영 등이 이렇게 수요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삼성리서치 차이나는 이달 발행된 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 IEE의 로봇 전문학술지 RAL의 로봇 GPT와 챗 GPT를 통해서 학습하는 로봇 조작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삼성전자는 로봇을 작동하는데 오픈 AI의 챗 GPT를 적용한 프레임워크 일명 로봇 GPT를 소개했고 실제 테스트에서도 로봇 GPT와 챗 GPT-3.5에 같은 챌린지를 부여해 시험한 결과
로봇 GPT의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었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25년 내년 전기와 이 변압기의 부족 전망 소식에 재룡전기가 상한가, 효성중업, 일진전기, LS엘렉트릭, 광명전기, HD현대엘렉트릭 등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보시 커넥티드 컨트라스 질응답 섹션에서 인공지능 AI와 전기차 시장이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내년 전 세계에서 전기와 이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응을 전해지면서 머스크는 1년 전만 해도 칩 부족 현상에 직면했었으나 최근에는 또 AI 컴퓨팅 온라인 도입 속도가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변압기 부족이 예측되고 그 다음 또 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되면서 이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 종목들이 또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 리튬 가격이 바닥 도달 분석 소식이 나오면서 중앙첨단 소재, 지오리 에너지, 광무, 금양,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미래산업, 강원에너지 등 리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튬, 니켈 가격 상승에 포스코 피처엔과 에코프로비아, LNF 등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실적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작년에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양극재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올해는 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 리튬 1kg 가격이 작년 11월 15일은 578.52안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로 작년 12월 21일을 86.52안까지 떨어진 뒤 2월 중순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7일 탄산 리튬 1kg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1.52안, 1.7% 증가한 89.52안으로 소폭 올랐고 28일에는 91.52안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중국에서 감산으로 탄산 리튬 현물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고 당장 가격의 회복을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일 핵심 광물 수요 급증에 대비한 자원 안보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기차와 풍력 발전 확대로 오늘 2040년 리튬, 망간 같은 핵심 광물 수요가 2021년보다 최대 19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밝히고 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21년 대비 1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에 필요한 2040년 핵심 광물 수요가 2021년 대비 리튬 15배, 니켈 12배, 망간 19배, 코발트 4배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연계 기대감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그리고 영원무역홀딩스, S&T홀딩스, 삼성물산, GS 등 지주사 테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코리아FT, 서진 오토모티브, 현대 자동차 대표 그다음에 부품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내놓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서 스튜어디십 코드를 연계시키기로 했는데 스튜어디십 코드란 주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밸류업 방안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강행 규정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주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고서를 통해 보면 기관 투자자는 이제 밸류업 관련 내용이 추가된 스튜어디십을 따라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고 또 이를 투자 판단의 지표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히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프리암 마켓 대기업 중심의
이 증시 상장 조건에 거버넌스를 추가시키고 또 강력한 조치인 편이지만 이는 이제 이미 국내 코스피 200 상장 조건과도 유사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또 스터디 없이 코드에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시기라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밸류업 노력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한 정책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금융위원회는 이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해서 6월 중에 공시 원칙,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온라인 교육기 오후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지방의대 증원 확대 언급 소식에 IB 김영, 메가 MD, YBM 내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교육, 아이스크림 에듀 등 교육 온라인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고 경북대에서 이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생 토론을 해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카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 의대라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또 TO 정원을 대폭 확대해서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날 자정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대학가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작년에 정부 수요조사 때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당시 수요조사에서는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증원 가능한 규모로 최소 2,151명, 최대 2,830명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4일 이 PCP OS 초전도체 미국 물리학회 APS 발표를 앞두고요. 이제 4일 현지 시간인데 선암, 파워로지스트, 덕성, 모비스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PCP OS 초전도체 4일 현지 시간, 3월 4일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APS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물리학회에서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대 물리학과 교수와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등이 4일날 이 미국 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연례회의에서 초전도체 주장 물질 PCP-OS의 실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김 교수 연구팀이 LK-99와는 다른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공개를 하고 PCP-OS가 자기 부상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 2개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LK-999가 아니라 새로 개발한 물질 PCP-OS가 초전도 특성을 보였다고 주장을 했고 PCP-OS는 LK-99의 황을 추가 물질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